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날아갔고, 시그니처 뱅크 날아갔고, 이제는 크레딧 스위스가 또 문제가 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음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시에로랑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시에로랑 상호형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그 사건, 그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워낙 많은 자료도 많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정말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자세히 읽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MBS, CDO, CDS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BS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한 장기 채권이죠. 담보 채권인 거죠. 네. 그리고 CDO는 주식, 채권, 환율 등 뭐 기초자산의 선물, 옵션, 스왑 이런 걸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부채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MBS를 묶어서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한 다음에 만들어낸 게 CDO라는 겁니다. 그리고 CDS는 이 CDO가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따로 빼내서 이게 망할 망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줄게라고 하는 보험 상품 같은 파생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들 아시다시피 부실 MBS,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등급이 낮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이 모기지 론을 받아서 집을 사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엄청나게 안전한 CDO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이 자료는 IMF에서 나중에 추후에 굉장히 열심히 정리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료고요. 아무래도 주택을 등급별로 분류를 하고 이것들을 한 통에 몰아넣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중간 RMBS라고 하죠. RMBS를 만들고 이 요렇게 중간에 이렇게 쭉정이들이 섞여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섞이면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량 등급 여기까지를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이제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죠. 완전 초우량 등급만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우량하지 않은 정말 쓰레기 같은 친구들만 모여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이렇게 희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RMBS를 여러 개를 섞어서 CDO를 만들고요. 이 CDO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또 거대한 CDO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 등급이 낮은 이런 MBS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우량한 등급의 CDO를 만들어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빅5 은행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25배에서 30배까지 땡기면서 MBS CDO, 그다음에 CDS로 엄청난 수입을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부실 MBS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CDO에 섞여 있던 MBS가 트리거가 되고 이 CDO가 무너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보험 상품이었던 CDS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고 이 가입자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AIG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상원형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이 껴있는 노출이 많이 된 그런 은행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 상위권에 시그너처 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퍼스트 리퍼블릭 네 들어있고요.
음. 좀 눈에 익은 친구들 보이죠? 실리콘밸리 뱅크도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JP 모건도 있고 이 친구들은 여기쯤에 있는 친구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껴있진 않으니까 그나마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좀 위험하겠죠. 만약에 어 상업용 부동산이 정말 무너지게 되면 요 은행들도 어 상환을 못 받겠죠. 대출을 받아간 그런 부동산 투자 업체들한테 이거 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FRED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이거는 Senior Loan Officer Survey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연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 내 은행 중에 얼마나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가. Commercial Real Estate Loan.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대출이 더 이상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운영이 힘들어지면 이 친구들 대출을 못 받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엄청나게 큰 쇼핑몰 돈을 못 내서 디폴트 났다 뭐 이런 얘기 뉴스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노출도 높은 친구들 조심해야겠죠. 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요건만 까다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인 기업 대출 요건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죠. 네.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지는 거죠. 은행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AAA 그리고 BBB 등급의 지금 채권의 기업 채권이죠. 기업 채권의 지금 수익률입니다. 지금 꽤나 높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나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구간에 보시면 굉장히 너무 낮게 지금 빚을 땡겨 놓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CLO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앞에서 제가 CDO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그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정크본드는 안전한가라는 거죠. CLO라는 게 기업의 대출을 담보로 만든 파생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만든 파생 상품이 CLO입니다. 그래서 상환 날짜에 맞춰서 잘 기업들이 상환을 하면 문제가 없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이 기업들 중에 연체가 되거나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CDO랑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고위험 채권들을 기업 채권들을 섞어서 만들어진 CLO라는 거죠. 이게 CDO랑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구조상.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2년 12월 2일 날 블룸버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지금 내년에 2023년에 CLO 투자자들 문제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규모는 1.2 트릴리언 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지금 기가 차죠. 네.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와서 발행률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팔아제꼈어요. 론부터 시작해서 secured high yield, 그다음에 unsecured high yield까지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지금 이게 터지게 되면 규모가 제법 커 보이죠. 이게 신규 발행된 친구들이니까 이전에 저금리 때 풀려나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규모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말, 그러니까 2023년 연말까지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론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은행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은행들이 현금이 모자라죠. 예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예금 금리까지 높여가면서 유동성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못 빠져나가도록. 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나 다른데 대출을 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제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대출 요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러면 이 기업들에게 은행들은 너네 빚을 좀 갚아야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되면 CLO가 터지거나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거나 뭐가 터져서 은행에서 문제가 한 번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요 은행들이 한 번에 연쇄적으로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면 연준도 재무부도 모두 다 살려주긴 힘들 겁니다. 이게 2008년도 그때 리먼 브라더스랑 메럴 린치랑 AIG가 이렇게 무너질 때 연준과 재무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실한 재정 상태를 그런 부채를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는 그냥 버렸습니다. 메릴 린치만 살렸고 이제 이런 보험 상품을 주로 다루던 전통적인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AIG는 살립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크진 않지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구조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은 하셔야 된다. 항상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리고 단 한 번도 리세션이 오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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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